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디한 뉴스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눈여겨봐야 할 흥미로운 차트 분석부터 글로벌 규제의 판도를 바꿀 일본의 소식, 그리고 시장 구조의 민낯을 보여준 역사적 교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흐름을 아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차트 패턴. 두 번째, 거대한 가격 목표. 세 번째, 일본의 규제 대나. 마지막으로 재미니 거래소의 유동성 교훈 순으로 발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2024년과 2026년의 데칼코마니 같은 차트 패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폭발적인 상승 패턴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코인보 트레이딩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당시 차트를 보면요, 자산 가격이 오랫동안 꽉 조여드는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다가 저항선을 살짝 넘기고 떨어지는 짧은 속임수, 이른바 페이크아웃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무려 600%라는 엄청난 가격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의 셋업이 이 당시와 소름 돋게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 5월 14일 명확성 법안 마크업 이후 발생한 페이크아웃까지 과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만약 당시 1.33달러 선을 기준으로 했던 600%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우리는 약 9.35달러라는 목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장기 기술적 지표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아주 거대한 가격 목표에 대해 알아보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빌브가 2014년부터 쭉 이어져온 아주 거시적인 차트를 분석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고려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타겟으로 딱 하나의 숫자를 꼽았습니다. 바로 26.6달러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왜 수많은 숫자 중에 하필 이 가격이 지목된 걸까요? 단순히 감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무려 3가지의 굵직한 기술적 지표가 바로 이 26.6달러에서 완벽하게 겹치거든요. 첫째, 10년 넘게 형성된 거대한 장기 상승 채널의 정확히 중간 지점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중기 채널의 찬장, 즉 상단 경계선과 딱 맞닿아 있고요. 셋째, 기술적 분석에서 타겟을 잡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피보나치 확장 비율 1.618이 위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지표가 한 곳에서 완벽하게 수렴한다는 건 이것이 아주 강력하고 의미 있는 목표 지점이라는 걸 강하게 암시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서 일본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 안식처로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흥미로운 펀더멘털 뉴스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암호화폐 분석가 XF 크립토가 일본의 대대적인 규제 개편 소식에 대해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국가가 방금 합법적인 안식처를 제공했다. 사실 일본은 국내 암호화폐 계좌 수만 1,4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대중과 기관의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운 곳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새로운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었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규제 틀을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완전히 이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명백한 금융상품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증권과는 구별되지만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로 한 단계 격상된 셈이죠. 일본 금융청이 이 새로운 체제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4가지 핵심 개혁을 볼까요? 첫째, 꼼수를 쓰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꽉 조입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엄격한 공시 의무를 확립하고요. 셋째,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깐깐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까지 신설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원천봉쇄하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서 시장 자체를 아주 건전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네요. 시장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재미니 거래소의 유동성 교훈, 그 유명한 50달러 캔들 사건을 되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글로벌 시세가 고작 0.63달러 근처를 맴돌 때 재미니 거래소에서만 순간적으로 가격이 무려 50달러까지 치솟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시스템 오류 아니었냐고요? 전문가 레저맨의 분석을 보면 놀랍게도 이거 실제 체결된 거래였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 직후 거래가 막 재개된 상황이었는데 마켓 메이커들이 미처 자금을 세팅하지 못해서 매도 호가창이 통통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불과 37,000달러 규모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훅 들어왔고 이 얇디 얇은 유동성을 단숨에 먹어치우면서 저기 까마득히 위인 50달러에 걸려있던 지정가 매도 주문과 덜컥 체결돼 버린 거죠. 이 황당한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슬리피지입니다. 내가 주문을 넣을 때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가격과 실제로 거래가 쾅 하고 성사된 가격 사이의 오차를 뜻하는데요. 유동성이 얇은 시장, 즉 받아줄 물량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슬리피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커질 수 있는지를 이 50달러 캔들이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물론 그 직후에 자동화된 차익거래 봇들이 이 엄청난 가격 불균형을 냄새맡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글로벌 현물 가격으로 재빠르게 돌려놓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던지는 가장 묵직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지금의 거래소 유동성이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키지 않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기관 물량을 스무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대규모 국경 간 결제나 막대한 자본 이동이 현실이 되려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탄탄한 유동성 방어막을 갖춰야 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진진한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일본 시장의 긍정적인 규제 변화, 그리고 시장의 민낯을 보여준 유동성 교훈까지 아주 알차게 다뤄보았는데요.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시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쏙쏙 뽑은 알찬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